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집도 태우고 물건도 태우고 사람이 남긴 흔적까지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을 봅니다. 무너진 벽, 그을린 나무, 녹아내린 금속, 그리고 끝내 사라진 어떤 시간들. 하지만 1945년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일어난 한 화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태워야 할 것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5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다 버린 것도 아니었고, 남겨진 것도 아니었고, 확인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불길은 분명 그 집을 삼켰는데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한 가족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사고였다고, 불운한 화재였다고, 슬프지만 끝난 일이라고. 하지만 그 가족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12월 24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페이옙빌 근처 소더 가족의 집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조지 소더였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였고 스스로 삶을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니 소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그날 밤도 겉으로 보기엔 다른 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부모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발소리, 늦은 밤 특유의 들뜬 공기. 그 집은 살아 있었고 따뜻했고 가족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그 따뜻한 집이 한 가족의 평생을 뒤흔들 미스터리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걸.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극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가장 평범한 순간처럼 보이는 밤에. 하지만 그날 밤의 이상함은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지 소더는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였지만 당시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화재가 나기 몇 달 전 한 남자가 조지에게 다가와 이상한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남자는 단순히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주처럼 들리는 협박을 남겼습니다. 당신, 집은 불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무솔리니에 대해 내뱉은 말들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너무 직접적이었고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고 화난 사람이 이상한 말을 내뱉는 일도 드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밤,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제니였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 목소리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이 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대화는 처음부터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맞지 않았고 용건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듯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제니는 이 전화를 이상하게 느꼈지만 결국 단순한 잘못 걸린 전화라고 여기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전화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걸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시간을 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 집 안의 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새벽 1시 무렵 제니는 문득 잠에서 깹니다. 그 순간 집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깨운 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타는 냄새, 영이 냄새, 평범한 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그녀는 또 하나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지붕 위에서 무언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 쾅 하는 둔탁한 충격음, 그리고 이어서 무언가가 굴러가는 소리. 그 순간엔 제니도 그 소리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곤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어수선함 속에 묻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이 시작되고 나서 그 소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아이들 중 한 명도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지붕 위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이 증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건 집 안에서 시작된 자연화재가 아니라 누군가 밖에서 인화물질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집 안의 불은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빠르게 퍼졌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고 천장을 덮고 계단을 집어삼키는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 불은 우연히 시작된 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목표로 정해놓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불길이 번지자 조지는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위층에서 자고 있던 5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여전히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길 속으로 한 발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지는 당연히 다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너무 빨랐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사다리를 찾았습니다. 항상 두던 자리에 사다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만 사다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트럭을 이용해 창문까지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멀쩡하던 2대의 트럭이 그날 밤 동시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소방서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선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더 이상했습니다. 그 선은 불에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려 있었습니다. 사다리는 없었고 트럭은 멈췄고 전화선은 끊겨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아이들을 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수단이 그날 밤에만 정확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정교했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결국 조지는 아이들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밤이 됩니다. 불은 집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벽도, 가구도, 계단도, 그 집 안에 있던 평범한 일상의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한 가지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의 유해였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뼈 조각조차, 치아 조각조차, 불 속에 남았어야 할 최소한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정도 화재라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는 남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니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가축의 뼈를 뜨거운 불 속에 몇 시간 동안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기, 뼈도 남는데 우리 5 아이의 흔적은 왜 단 하나도 없는 걸까? 이건 타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처음부터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화재 사고, 아이들은 불에 타 사망, 사건 종료. 하지만 이 결론은 너무 성급했고 너무 많은 질문을 무시한 채 내려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도착한 건 아침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소방서가 그 집에서 그리 먼 곳도 아니었는데 구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늦었습니다. 나중에 소방대장은 인력이 부족했다. 크리스마스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사람들을 더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엔 모든 대응이 이상할 정도로 늦었고 모든 구출 수단이 이상할 정도로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가 나중에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은 집터에서 뼈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아이들의 유해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것은 아이들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은 소의 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일부러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죽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이건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결론을 믿게 만들려고 했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누군가 혹은 어떤 더 큰 무언가가 이 사건의 방향을 정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작된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도 소더 가족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지와 제니는 불길이 꺼진 뒤부터 그날 밤의 이상한 장면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이상한 전화, 지붕 위의 충격음, 사라진 사다리, 동시에 멈춘 트럭, 잘려있던 전화선, 늦게 도착한 소방차, 그리고 끝내 남지 않은 유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같은 밤, 같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를 한 줄로 놓고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날 밤 그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집이 어떻게 불타고 누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소더 가족에게 그날 밤은 더 이상 화재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의도가 남아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을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증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봤다는 사람들,
그것도 불이 난 뒤에 한 목격자는 그날 밤 불이 나던 시간 근처에 집 주변을 지나던 차량 안에서 아이들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불길 속이 아니라 차량 안에서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며칠 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더 가족의 아이들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이들은 낯선 어른들과 함께 있었고 쉽게 말을 걸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한 식당 직원은 아이들과 몇 명의 어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 기억합니다. 그 아이들은 조용했고 어딘가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모두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기억이었고 증명할 수 없는 말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결이, 목격담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날 밤 아이들은 불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옮겨진 걸까요? 그 질문은 소더 가족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은 가장 편한 답을 선택합니다. 사고였다, 불이었다, 그리고 불행했지만 끝난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국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설명이 완전하지 않아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흔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는 부모, 목격담을 따라다니는 가족, 광고를 내고 이름을 묻고 사진을 보여주며 단서를 찾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들을 불쌍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와 제니에게 이건 음모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아무 흔적도 없었는지, 왜 모든 탈출 수단이 막혔는지, 왜 수사는 그렇게 빨리 끝났는지, 왜 소의 간이 유해처럼 놓여 있었는지. 이 질문들에 누구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건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놓을 수 없었습니다. 조지와 제니는 그날 밤 이후 평생을 그 질문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죽었다는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광고를 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편지를 보내고 단서를 모으고 목격담이 있다는 곳이면 어디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잊어갈수록 그들은 더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었고 얼굴이 떠오르는 자식들이었고 매일 밤 떠오르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시간이 지난다는 건 사건이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구하지 못했던 순간, 그날 밤 닿지 못했던 계단, 그날 밤 열리지 않았던 길, 그 모든 것이 평생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소데어 가족은 집터 근처에 큰 표지판을 세웁니다. 그 안에는 사라진 5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죽은 걸까요? 누군가 이 아이들을 본 적이 없나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표지판은 단순한 안내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호소였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의심의 증거였습니다.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표지판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가족의 시간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 한 질문 앞에 멈춰 있는 것처럼. 그건 광고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세운 마지막 구조 신호였고 끝내 닫지 못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니 앞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합니다. 익명으로 보내진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문장은 사진 속 인물이 사라진 아이들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진짜였는지, 누가 보낸 것인지, 왜 보낸 것인지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한 가지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여전히 이 사건의 바깥에 서서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제니는 그 사진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그 믿음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생 그분 앞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더 가족의 막내딸이었던 실비아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날 밤 오빠와 언니들은 죽지 않았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부모가 붙잡고 있던 의심과 희망은 세월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막내딸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의 질문을 마지막까지 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실비아가 눈을 감을 때까지도 그 믿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더 가족의 크리스마스는 단 한 번도 다시 따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는 불빛과 음악, 가족의 시간으로 남지만 소더 가족에게 크리스마스는 늘 그날 밤으로 돌아가는 문이었습니다. 불길이 번지던 집, 사라진 아이들, 그리고 닫히지 않은 질문. 실비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가족의 크리스마스는 끝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 가족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5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타버린 것도 아니었고 남겨진 것도 아니었고 확인된 것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고였다고. 끝난 일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상했습니다. 무솔리니를 비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협박. 불이 나기 직전 지붕 위에서 들렸던 충격음. 잘려있던 전화선. 사라진 사다리. 동시에 멈춘 트럭.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한 소방차. 그리고 아이들의 유해라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불에 탄 흔적도 없었던 소위관. 이건 단순한 화재로 보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은 그 집에서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그들을 데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날 밤 사라진 건 아이들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가능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부모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렸을까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운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불은 진실만큼은 끝내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막내딸. 실비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소데어 가족의 크리스마스는 단 한 번도 따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사라진 것은 5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진실이었을까요? 혹은 그날 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